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금요일날 코스피는 0.89% 상승, 코스닥은 0.70% 상승 마감을 했고요. 목요일 방송에서 멘트를 좀 드렸던 것처럼 이번 흐름에서는 코스피가 좀 더 코스닥보다 강할 확률이 좀 있겠고요. 그런 코스피의 강세, 주인공은 역시나 삼성전자가 될 확률이 좀 크겠다라는 멘트를 좀 드렸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요때부터 언급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여기를 이런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얘가 지금 바닥에서 장기 평선들을 모아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배열이 이루어지고 뉴스가 좀 발생이 되는 시점이 오면 아마 상승 쪽으로 충분히 뭐 턴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뭐 6만 원 뚫고 7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뭐 이때부터 계속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제가 나스닥이 이 저항대를 뚫고 슈팅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때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에는 시장을 조금 짓누르고 있던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가 조금 이제 해결이 되는 시점에 눈치 보다가 나스닥이 한번 쏠 거다. 그런 멘트 드렸죠. 그러면서 바로 제가 이제 뭐 예측했던 대로 일단은 나스닥이 뭐 부채 한도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으로 좀 올랐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살짝 이제 결렬되는 모습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뭐 부채 한도 협상 때문에 크게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은 그럴 확률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전에 2011년도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땐가요? 한번 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북한 미사일이 있다라고 하면 미국에는 이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 시장도 북한 미사일이란 이 변수, 악재에 대해서 무뎌지면서 반응을 안 했듯이 미국 증시도 아마 이제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점점 무뎌지면서 부채한도 협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뭐 빠그라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협상은 결국은 마무리가 되겠죠. 뭐 협상이 안 된다라는 것은 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아무튼 시장은 뭐 나스닥이 고개를 이렇게 들었고, 또 주말 동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할 필요 없다라는 뉘앙스를 조금 풍겼기 때문에 나스닥은 뭐 더욱더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한 13,000까지는 슈팅이 나올 수 있겠다.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뭐 바로 가봤자 좋을 게 없죠. 산이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가면 골도 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 뭐 미국 증시 걱정할 부분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증시도 코스피가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런 순간 안에 있죠.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갭으로 뚫어줄 거는 솔직히 상상을 제가 예상은 못했거든요. 제가 뭐 이날 방송에서도 여기 뭐 거의 무조건 뚫어준다라고 보면 된다.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렸다가 뚫어줄지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거의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평선들 다 모아놨고 이 박스권 안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빵 하고 아마 슈팅이 나올 거고, 삼성전자가 이 저항 구간을 뚫고 슈팅이 나오는 날 아마 반도체 섹터 전체가 굉장히 강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요날, 그러니까 목요일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뚫어버리면서 지금 반도체 섹터가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 수급을 다 가져갔죠. 근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 정도 상승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89 올랐다라는 것은 다른 섹터 종목들은 정말 재미가 많이 없었다라는 뭐 반증일 수도 있겠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너무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려가지고 다른 섹터 종목 테마 쪽들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종목 섹터를 좀 들고 있으셨던 분들은 굉장히 즐거운 하루가 되셨을 거고, 저희 이제 NH 회원방에서도 이게 이렇게 바로 뚫을 줄은 몰랐죠. 제가 목요일도 멘트를 드렸는데 저희도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있다가
이날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커플링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바로 뚫어줄 줄은 몰랐어요. 저 여기에 이렇게 좀 막히고 하루 이틀 눌렀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일단은 좀 익절을 하고 여기서 익절을 좀 하고 하루 이틀 이렇게 눌리면은 뭐 16,000원 부근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잡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웠는데 야, 이렇게 바로 갈 거라고는 저도 좀 예상을 못해서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습니다. 전고점까지는 한번 치겠다 일단 생각은 했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일단은 전고점까지 갔고 저는 뭐 반도체 섹터가 힘을 좀 내면 3월 달에 반도체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대장 역할을 했었던 뭐 HP, SP나 이런 애들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런 정고점까지 한번 치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뭐 HP, SP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워낙 항상 보면은 움직임들이 요즘 좋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신규 상장주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 쉽게는 죽지 않는 녀석이고 굉장히 좀 잘 움직여줄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보통 다른 종목들보다는 점수를 줘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래반도체가 일단은 금요일날 주도주 반도체 섹터의 대장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때 당시에 보면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여기서 그냥 이제 강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전고점까지 종가를 딱 가져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뚫어주는 게 아니라 한번 다시 빼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땡기면서 전고점 넘기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서 2등주를 담당을 했습니다. 미래반도체도 굉장히 좀 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어떤 전고점을 이제 뚫어놨고 그래도 이제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미래반도체랑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은 눌림은 준다라고 하면은 적절한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좀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규 상장주의 마이크로 투나 뭐가 또 올라왔는데 일단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마감이 되어지면서 한 3등주 그리고 ISC도 SKC 뭐 인수 재료가 나오면서 크게 좀 슈팅이 나왔고요. 얘도 보면은 이런 박스권을 뚫어내면서 이때 당시 2015년에 전고점이 4만 한 2천 원 되잖아요. 이 구간을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이 구간을 넘겨놨기 때문에 완전히 주가가 레벨업이 됐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 종목들은 뭐 다 좋아서 또 얘네가 뭐 쉽게 단발성으로 죽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종목 간의 순환매가 돌아줄 확률이 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 달에 반도체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도 뭐 한날 한시에 다 오른 게 아니라 뭐 하루 이틀 3일 텀을 두고 종목들이 순환매가 계속 돌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금요일 날 좀 못 올랐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종목 순환매가 돌면서 좀 덜 올랐던 애들이 얼만큼 좀 올라주는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추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좋고요. SFA 반도체도 다시 이런 정고점을 넘기기 위한 과정 안에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HPSP가 얘가 끼가 되게 뭐 괜찮은 앤데 뭐 이럴 때 이제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했지만 그래도 상한가 근처까지 찍었던 애고 그래서 HPSP도 이대로 죽을 것 같진 않아서 정고점까지는 한번 트라이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좀 보고 있는 친구고요. FST도 저희 회원방에서 한번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요. 스윙으로 좀 들어갔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이날 좀 익절을 하고 나왔고 저도 계속 추적을 좀 하고 있어요. 이때 기준봉 이 수급이 좀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왔다가 죽었지만 흐름이 아직 전혀 깨지지 않았죠. 이때의 이런 정고점 구간 이런 구간은 이제 우리가 의미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여기를 뚫고 다시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 이렇게 뚫으면서 이 전고점을 안착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고점들을 또 이렇게 뚫어내면 이런 어떤 다시 또 전고점까지 트라이가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FT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무튼 뭐 금요일 제가 좀 예상했던 대로 그래도 반도체들이 좀 움직여줘서 굉장히 기분이 좀 좋았던 하루고 저희 이제 NH 뭐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큰 금액을 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를 뭐 이런 구간 안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좀 많이 권유를 드리면서 좀 사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이제 조금 이제 살짝 걸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아직 이 장기 평선 중에 241선이 완벽하게 이렇게 상방으로 턴을 좀 못 해준 상황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식하면서 좀 싫어하는 부분들 있죠. 특히 지수나 삼전 같은 이런 대형주들이 이런 식으로 갭을 만드는 걸 그렇게 이제 좋아하진 않아요. 뭐 이제 뭐 중소형주들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지수나 이런 이제 대형주들은 갭을 발생시키면 꼭 이런 갭을 메꾸고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거 갭이 아니라 그냥 좀 채워주는 장대 양봉으로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7만 원 정도의 구간은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터치가 좀 이루어진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격적인 턴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삼성전자는 생각을 좀 이렇게 추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렇게 항상 이런 대형주들은 바닥권에서 이평선들을 모아가는 작업들을 항상 보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간이 제가 연구한 삼성전자는 보면은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항상 보면은 걸려요. 요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전에 이쁘게 이렇게 이평선들을 다 모아놓는 작업을 마치고 이때 보시면은 이 기간이 하락 후에 이 추세를 돌리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8개월 정도의 작업이 걸렸어요. 8개월 동안 바닥을 다져놓고 이평선을 모으고 정배열을 만들어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평선 배열들이 조금 망가졌고 이 망가진 배열들을 다시 정돈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3, 4, 5, 6, 7, 8 그러니까 이때도 약 한 8개월가량 걸렸습니다. 8개월 정도 정돈을 시키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배열 만들어서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보시면 저점을 9월달, 뭐 10월달 정도에 잡았고요. 이때부터 치면 1, 2, 3, 4, 5, 6, 7, 딱 8. 이때도 이평선들을 다시 이렇게 정배열로 바꾸는데 8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잘 이렇게 연구를 해보시다 보면은 이런 저점 구간 안에서 이평선들을 모아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뭐 이렇게 좀 큰 금액 운용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삼성전자만큼 참 우리 주식시장에서 시간만 내가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 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도 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삼전은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의 시간을 끝내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 사이클을 만들어가지 않겠느냐. 단 뭐 전제는 뭐 시장에 뭐 뭔가 다른 악재 변수가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워낙 이제 반도체 섹터가 강했고 시장의 중요한 이슈였다 보니 오늘은 좀 반도체 섹터 먼저 좀 다뤄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말에 있었던 뭐 뉴스랑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재건주들 우리 금요일 날 또 강했고요. 재건주 저는 솔직히 지금 전쟁 양상이 더 뭐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 뉴스였기 때문에 좀 갭 띄우고 죽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목요일 날도 그렇게 멘트를 드렸던 건데 생각보다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구나. 그러니까 데모가 갭 띄우고 음봉 맞고 죽을 때까지는 역시 뭐 생각처럼 그렇게 움직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갭 띄우고 죽였다가 장막 우후장 들어서면서 바로 이렇게 이제 말아 올렸고요. 완전히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면 주도 테마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요렇게 터졌다 보니까 야 이거는 뭔가 돈이 좀 들어온 건가 그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또 이렇게 전고점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신고가의 영역으로 또 가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뭐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아니야 나는 A라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A로 갈 거야라고 고집 부리면 주식시장은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인정하고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이 옳은 겁니다. 무조건 고집 부리시는 분들 치고 주식해서 이렇게 롱런 하신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유연한 사고방식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튼 뭐 뉴스가 또 계속 있기 때문에 재건주들도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고 22일부터 23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화요일이죠. 이제 폴란드에서 우크라 재건 관련된 컨퍼런스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국토부 장관이 참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재건 협력 관련 회담이 있고요. 양자 간 MOU 이렇게 뭐 서명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MOU 서명했다라는 뉴스 띄우면서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재건주들도 봐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모가 여기 전고점을 또 넘기면 신고가고요. 거기다가 인디에프가 상한가를 갔다는 점, 그런 점들을 뭐 고려하면 재건주들은 조금 더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 동안에 있었던 뉴스가요. 테슬라가 인도 쪽에 공장을 좀 세우려고 했는데 그 부분 이제 협상이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국 쪽에도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기대감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애들이 명신산업이랑 그 원래는 센트럴 모텍이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로 항상 많이 움직임이 있었던 애들이죠. 기가팩토리 관련주인 이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CTR 모빌리티로. 그래서 요 두 종목이 조금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로 얘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앤데 이 의미 있는 정고점을 이렇게 넘겨놨기 때문에 요런 어떤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이런 박스의 공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거기다 이제 재료가 일단 붙었으니까요. 뭐 갭이 좀 뜨는지 아니면 장중에 뉴스가 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신산업이랑 CTR 모빌리티 얘도 항상 보면은 뭔가 조금 끝까지 시세를 치고 나가는 그런 힘은 좀 없는 앤데 그래도 한 번씩 오르면 잘 또 슈팅은 반짝반짝 나오는 애기도 해서 일단 저는 뭐 명신산업을 일단은 볼 것 같고요. 그 정도 뉴스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5년 만에 심각 단계로 뭐 격상이 됐다라는 뉴스 있었고 뭐 이제 이번 주가 방역에 약간 뭐 골든 타임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때마침 주가의 위치 자체가 단기 이제 조금 이제 눌린 만큼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목감기 걸려가지고 살짝 이제 답답하거나 목이 좀 갈라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고가에 있는 위치에서 뭐 이런 뉴스는 크게 제가 뭐 관심 있게 볼지 뭐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눌려서 단기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이런 뉴스들이 이 주말 동안에 나왔다면 뭐 한 번 정도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으로 슈팅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제역 관련주들도 지금 대체적으로 좀 잘 눌려 있는 구간에 있어요. 대성 미생물도 보면 11선 눌림목 구간이죠. 그래서 이글벳도 보면은 여기서 일단은 슈팅 나왔다가 1일차, 2일차에 지지받았던 이런 저점 구간에서 딱 지지를 또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나와주면 반등이 나오면 쌍바닥 구간이니까 이 두 종목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0-50라는 걸그룹이 미국
이제 빌보드 핫백에 이제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엔터주들도 분위기가 좋고 관련주인 그레디언트 또 슈팅 후에 또 이틀차 굉장히 또 잘 눌린 구간에 또 있어요. 물론 장 막판에 조금 돌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매력적인 자리죠. 상한가가 나오고 고점 대비 요 정도 그래도 눌렸고 그렇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피프티 관련주들은 이거 순위 보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주가는 슈팅이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뭐 순위가 고점 찍고 하락하면 그때 이제 재료 소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매매 하실 분들은 피프티 빌보드 순위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뭐 매매를 해보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등주로는 지니뮤직은 뉴스가 이제 뭐 오버라고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고 이등주는 뭐 대원미디어 정도. 근데 얘도 차트가 되게 야 여기 뚫으면은 시원하게 한번 또 위로 열리는 차트라서 정말 혹시라도 그레디언트가 조금 주춤할 때 대원미디어가 순환매가 돌아주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미리 뭐 접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얘가 갑자기 이런 박스를 뚫으면서 슈팅이 나와주면 얘가 순환매가 좀 돌아주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정 중에 볼만한 거는 뭐 크게 없고요. 24일 날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오후 6시니까 23일이나 4일 날 AP 위성이 뭐 조금 움직여 주는지 근데 뭐 엄청 근데 차트도 또 나쁘지 않죠. 눌린 만큼 눌린 자리에서 지금 121선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튀어줄 가능성도 저는 뭐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AP 위성도 24일 어제 재료 일정 매매 개념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뭐 넥슨이 히트2 홍콩 대만 마카오에 이렇게 뭐 신작 런칭하는 뭐 재료 있고 한국 시찰단이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 뭐 방문하는 재료 있는데요. 얘네는 뭐 튀더라도 그렇게 CJ 뭐 시푸드나 요런 애들 근데 또 차트는 또 괜찮네요. 이렇게 3,600원이나 이런 가격대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야 이거 근데 차트가 좀 예쁜데요. 우리가 뭐 이제 차트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진 애들이 재료를 갖고 있는 거랑 전혀 준비가 안 된 애들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랑은 또 뭐 점수를 좀 더 줄 수는 있으니까요. 뭐 CJ 시푸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거 일단 좀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AI 관련 뉴스들이 좀 쏟아지고 있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크게 좀 올라주면서요. 또 AI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서 접근하면은 시장의 어떤 테마의 순환매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이렇게 3월 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가장 처음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AI가 주도 테마로 올랐죠. 그리고 나서 로봇 AI 애들이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3월부터 한 4월 중순까지 주도했죠. 그리고 나서 이 대시세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한 4달 정도 되면은 뭐 중시세, 어떤 상승 파동 정도는 된다라고 치고 2차전지가 이제 이렇게 오르고 있는 동안 로봇 AI가 조정을 충분히 또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AI 2차전지가 고점을 찍고 죽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은 이만큼 하락했지만 로봇 AI가 미리 선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는 2차 전지로 인해서 좀 하락했던 부분이 크지 로봇 AI는 오히려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로봇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시작한 게 이쯤 됐어요. 시장은 하락하는데 잘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반등이 좀 나왔고 다시 이제 뭐 눌렸다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지는 좀 더 지켜는 봐야 된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최근에 뭐 뉴로메카나 SPG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반등 나왔다 죽였다가 이런 정고점을 다시 넘기려고 하는 이런 패턴 조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멘트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도 계속 관심 갖고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히 또 로봇주들이 움직이면은 AI 관련주들도 또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MDS 테크가 큰 반등이 좀 나왔죠. 얘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움직일 때 항상 대장처럼 반응을 했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솔트룩스나 셀바스 헬스케어 이런 애들도 이런 저점 구간을 잘 깨지 않죠. 반등 나왔다 죽었다 반등 나왔다 죽었다 또다시 이렇게 반등을 나오고 있고, 지금 셀바스 헬스케어가 시간에서 6%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박스 하단 구간에서의,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의 박스권을 넘기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의도를 충분히 또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갭 띄우고 뚫어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또 이 윗구간 안에서 우리가 먹을 구간을 찾아낼 가능성도 또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I 관련주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셀바스 AI도 여기 이 저항 구간을 뭐 넘기는 흐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도 어마어마한 또 주도 종목이었기 때문에 얘도 이런 구간 또 한번 넘기고 한번 먹을 구간은 한번 줄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뭐 로봇 AI 쪽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